자, 1번 문제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방금 김민성 매니저님께서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의 눈길은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1번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종목은 6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두산 에너빌리티, 2번 ICTK, 3번 SK하이닉스, 4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나와 있고요. 5번 좋은 사람들, 이어서 6번은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1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죠. 그 안에서 원전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조 시설을 찾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시제품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기업의 협력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 달 만에 6만 5천 원 그 위로 점프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프터에서도 역시나 강한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은 양자컴퓨터 안에서 ICTK입니다.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연일 양자 테마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전일 또 한 번 아이온큐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양자 인터넷의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테마 안에서 양자 테마 가장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ICTK가 현재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3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전일에는 호재였던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소식, 오히려 오늘은 거품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시장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SK하이닉스는 고점에서 멈췄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연일 쭉쭉 잘 나가면서 조금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4번도 보시죠.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중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우선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산 계속해서 공급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혹시나 러시아가 이 나토 회원국들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격추해도 된다라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방산주들 연일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5번도 만나보시죠. 좋은 사람들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유엔 총회에서 북미 간의 대화 과연 재개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거래 연속 오른 뒤 오늘 차익 매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6번에는 삼천당 제약이 나와 있는데요. UBS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바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규모로는 28조 원으로 감소할 걸로 좀 알려지면서 실제 비만 치료제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파월 의장은 이제 시장 너무 과열된 것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흐름이 참 좋았던 종목도 있고 나빴던 종목도 있는데요. 내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쪽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문제로 확인해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6가지 보기 중에서 종가 기준 3개는 상승, 3개는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어디를 주목해 봐야 할까요? 두 분께서 선택한 종목을 보면요. 자, 반도체라고 성 대표님께서는 써주셨고 따뜻한 겨울론 적어주셨습니다. 종목은 아직 안 적어주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는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삼천당 제약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장에서 좀 약세를 보인 쪽을 선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적혀 있었고 약 1%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성 대표님의 분석 한번 들어보죠. 네,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HBM4를 말씀드렸고 낸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또다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1등 공신이 바로 HBM이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반도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있고 HBM이 있는데 지금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이고 아까 제가 적어놨던 그 따뜻한 겨울론이 바로 레거시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면 전통적인 D램, 낸드 이런 건데 사실 D램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분기에 고객사들한테 D램 가격을 무려 30%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오르냐. 일단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4잖아요. DDR4는 9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진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제가 고단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수요가 느는데 이것도 수요를 못 맞춰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도 뭐 오픈 AI가 너무 과잉 투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고 그건 HBM 쪽이지만 이제는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레거시 쪽이고 레거시의 쇼티지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네.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좀 나뉘어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는 거의 안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1% 빠졌단 말이죠. 예. 근데 그동안 오른 거에 생각하면 1% 빠진 게 빠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토픽으로 SK 하이닉스를 꼽고 싶거든요. 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하이닉스를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습니다. 어허. 7월 17일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7월 17일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2026년도에 HBM 독점이 깨진다 이러면서 그때 주가가 마이너스 8%가 빠졌습니다. 기억나네요. 예. 근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오늘 종가가 그때 26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두 달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35만 7천 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독점이 깨진다, 과잉 투자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DDR5와 그리고 HBM4 이거는 모두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GPU의 그 점유율 자체가 하이닉스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낸드가 반전한다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유리한 게 이제 고사양 낸드가 있거든요. QLC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업계에서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이 이번에 보면 3분기에 영업이익이 11조 원 수준이거든요. 저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3분기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0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낸드는 3분기에도 2천억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쉰다고 해서 저는 이게 하이닉스가 뭐 더 이상 안 간다라는 것보다는 그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43만 원입니다. 지금 35만 원이면 아직 갈 룸이 남아있다라는 게 제 비유입니다. 예, 화이트보드에 써주신 따뜻한 겨울. 네. 이걸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는데 딱 작년 요맘때쯤이었어요. 모건 네.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네. 예, 하향 조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바꾼 만큼 네. SK하이닉스 과연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서 삼천당 제약을 주목하셨어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UBS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UBS를 오전에 또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금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닉스에 모건 스탠리가 있다면 네. 예, 비만 치료제에는 UBS가 있다. 네, 골드만삭스 때도 사실 제가 이제 거기 전적으로 부정한다. 주식 남녀에서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지금 UBS가 지금 금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에 대한 악재 리포트를 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트로다 SC에 대한 전환율이 2년 뒤에 한 9%될 거다. 머크에서는 40%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9%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라고 하고 세론을 만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세론 기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키트로다 SC가 발표가 되니까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삼천당제약도 오늘 UBS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UBS에 대한 리포트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밀렸다는 거는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게 골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술력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너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 팔 걸, 그 정도 매출 안 나올 걸.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46만 원대니까 거의 뭐 반절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본 건데 가능성은 김민석 매니저는 전혀 없다. 네, 여전히 없고요. 이제 다른 이제 레퍼런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SC 제형으로 2년 만에 이제 84%까지 넘어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좀 과도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천당제약도 우리는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과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사실 1,500억 불에 대해서 1,300억 불, 한 200불 정도를 좀 200억 불 정도 낮춘 건데 그런다 치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180조가 넘어갈 거라는 시장은 전망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삼천당제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모멘텀은 사실 비만 치료제에서 에스페스 플랫폼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페스 플랫폼이 무슨 기술이냐? 지금 주사제 치료제를 경구용 치료제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에스페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경쟁 속도가 더욱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편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블록체인저가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주사제에서 장기 지속성 주사제 그리고 이제는 경구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삼천당제약이 가지고 있는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은 여러 가지로 수주를 늘려갈 수가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이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하게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약간에 대한 세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단기적인 바닥 21만 5천 원대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에 조정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셀 구간이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어마무시하게 터진 것도 아닙니다. 커다랗게 악재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은 거라서 지금 기회를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 꼽아주신 종목들 먼저 알아봤는데 짧게요. 두 분께 공통적으로 우리 올랐던 종목들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원전, 방산, 양자 컴퓨터가 남아 있거든요. 뭐 종목은 달라도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ICTK가 아니어도 되는데 조금 유망하게 보는 쪽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민석 매니저님. 저는 사실 지금 또 오늘 오른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사이클은 또 계속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이랑 다시 한번 또 원전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는 건 우진이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우진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커다랗게 수주를 가져갈 건 맞는데 여기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도 우진이거든요. 그럼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고 그러면 조금 더 가볍지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우진이 조금 더 낫겠다. 이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서 이제 오른 종목을 또 말씀드리려고 해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보유자분들은 팔 이유가 없다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포모가 또 올라올 거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6,300원대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가 또 다시 한번 열릴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에 대한 추세가 너무나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잘만 버텨준다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워낙 강력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진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집중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려 3년 전입니다. 2022년에 기록했던 16,300원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우리 성 대표님은 혹시 좋게 보는 쪽은 없으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이 내일장 종목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섹터 중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국내에서 하지 않는 섹터가 있습니다. 원전 섹터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차라리 이제 국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사실 미국에 있는 뉴스케어 파워가 낮다, 수익률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양자 컴팩트도 제가 좋게 보는 섹터가 맞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생각까지 하진 않고 저는 이제 해외에서 퀀텀 컴퓨팅이나 DAB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원전 섹터, 양자 컴퓨팅 섹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국내보다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반도체, 추가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더라도 반도체. 예, 우리 성 대표님은 그렇게 전략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